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권미란입니다. 간밤 뉴욕 주식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상승세에서 밀려나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0.48%의 하락을, 나스닥이 0.28% 약보합 마감됐습니다. 연준은 FOMC 회의 이후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했고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지속한다고 밝혔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회복은 고르지 않고 완료되려면 멀었다라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경기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일부 자산은 고평가돼 있으며 주식도 일부 거품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수가 힘이 빠지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흔들리는 시장, 공매도 부분 재개, 조정 신호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 표정일까요? 오늘 장을 대응하는 핵심 전략 굿모닝 세븐에서 파악해보시죠. 먼저 글로벌 뷰에서 해외 마감 이슈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짚어드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관망 기조 이어갔는데요. FOMC 이슈부터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0에서 0.25%의 이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채권 매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발언을 내놓았는데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 미국 노동시장은 현재 낙관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이 목표치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이 발언을 내놓으면서 S&P 500 지수는 반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애플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분기 매출이 54%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1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895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전년 대비해서 50% 넘는 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이폰의 매출이 65%가 넘게 폭증을 했고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로 70% 넘게 폭증했고 맥 컴퓨터도 이 매출이 70% 넘게 폭증세를 보였습니다. 총 마진율도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는데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대규모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요. 일단 배당률은 7%로 높여서 22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고 자사주도 900억 달러를 매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이 마감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2%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6분기 연속 적자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EPS 같은 경우에는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1.16달러의 순손실이었는데 이보다도 더 악화된 이 EPS를 내놓았습니다. 주당 순손실이 1.53달러로 기록이 됐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152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팬데믹 충격으로 여행과 제트기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라고 시장에선 분석을 했고요. 특히나 737 맥스 항공기의 이륙 금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큰 타격을 줬다라고 이 시장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잉은 2%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원유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향후 6개월간의 원유 수요 전망을 이 하루 520만 배럴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특히나 현재 이 수요의 변화는 공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원자재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찝어주었는데 증시처럼 원자재 가격은 이 선제 반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의 핵심은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연준이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덜어줬지만 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일부가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 발언에 따라서 일단 시장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수혜주 애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또 코로나 확산의 피해주 보잉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제 올해부터 마스크를 하지 않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이 발급이 되면서 여행업이 회복될지 여부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죠. 원유 수요 전망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굿모닝 뷰에서 오늘장의 국내외 일정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연준의 4월 FOMC가 끝나자마자 이제 미국에서는 1분기 GDP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일정 포인트들 알아볼까요? 네, 오늘 밤에도 이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더불어서 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GDP의 이 수치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미국의 1분기 GDP는 연율로 환산을 해봤을 때 6.1%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6.8%의 성장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6.8% 이상 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좀 분석을 했고요. 또 오늘 미국의 캐터필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캐터필러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 재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함께 좀 실적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외에 또 기업들 살펴보시면 맥도날드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마스터카드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큰 기대감이 나오는 업종이 바로 이 카드 업종인데요.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카드사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밤에는 트위터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3월의 경우에는 내수가 회복되면서 이 기업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지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 기업의 이 확정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 비용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톡 옵션을 부여함에 따라서 좀 비용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다음 주 5월 6일에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의 실적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쇼와의 날을 맞아서 휴장하게 됩니다. 일본의 골든위크가 시작되는데요. 5월 3일에는 헌법기념일, 4일 숲의 날, 5일 어린이날, 연일 휴장,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때 원래는 많은 일본인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보복 소비가 일어날지도 또 주목을 해보시고요. 네이버,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 오늘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SK IET 공모주 청약 오늘 마감일입니다. 어제 첫날에 22조 원이 몰려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또 일정들 에 따른 영향력으로 방향성을 보일 수 있게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장은 우리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은 저는 상승 쪽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어제 물론 이제 증시가 갑작스럽게 사실 국내만 급락했죠. 국내 증시 혼자만 좀 급락을 했는데 뚜렷한 이유를 사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리다, 공매도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결론은 뭐냐면 일단 코스닥이 8주 연속 올랐거든요. 지난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가격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좀 단기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차익 매물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게 좀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어제 외환 시장도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해외 쪽에 뭔가 리스크가 생겼으면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순 차익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증시는 좀 무난히 반등 출발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FOMC에 대한 좀 일말의 불확실성도 있었거든요. 한 연준 이제 연방 이제 지방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예전에 했었죠.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정도 되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오늘 있었던 이제 FOMC에서 연준 의장은 그런 발언을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가 예전에 얘기했던 목표치를 도달하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어쨌든 FOMC의 이번에 그 회의는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지금 반복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이퍼링 한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일말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해소시켜준 굉장히 좀 긍정적인 FOMC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6월이죠. 6월달 FOMC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강세 흐름 좀 보여줄 것 같고 다만 이제 체크하실 건 두 가지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가 너무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그동안 좀 가격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또 오늘 애플이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시간에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대형주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 좀 체크하시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반도체하고 바이오입니다. 이 두 업종이 어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들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오늘 회복이 될지 아니면 또 추가 조정이 나오면은 코스닥은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좀 다른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리고 LG화학이 정말 깜짝 실적을 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좀 대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코스피 위주의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상승으로 보셨고요. 그 근거는 일단 반발 매수세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1에서 2% 우리 증시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 특히 코스닥이 8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 작용했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보다도 코스피 쪽에 좀 더 기대를 실어주셨는데요. 오늘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좀 가능성 우려일까요? 금융주도 좋았었고, 실적 좋은 아모레 그룹이나 또 해운주 실적 기대 받는 쪽, 또 백신주 좋았는데요. 오늘 장은 어떤 쪽을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대형주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현대차가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이들 업종이 또 흔들리면 증시가 또 약간의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오늘 어느 정도 오전장에 좀 움직여주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전히 저는 소외업종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반도체 장비주나 바이오 기업들이 급락한 배경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코스피도 요새 보면 뭐 조선, 건설, 철강, 기계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기업들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소외업종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한국전력 같은 또 편의점 업체라든가 면세점, 의류주 이런 기업들은 하반기 분명히 좋아지는데 지금 주가는 소외받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확실하게 뭐 앞으로 좋아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 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은 뭐 너무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빠진 걸 이용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업종들은 최근 강세장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소외받은 업종들이니까 좀 부담 없이 이쪽으로 한번 그 전략을 세워서 비중을 늘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업종 쭉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코스닥의 반도체와 바이오주의 주가 반등 어디까지 일어나는지 강하지 않다면 코스닥은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마감 이후에 공시와 주요 뉴스들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까요? 최훈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최근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한타증권 측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될 시에는 1분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실적이 홀인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업계가 호황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84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이상의 이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이 골프장 수요가 국내 골프장으로 몰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부킹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20대부터 30대의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증권사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가 좀 나아지고 난 이후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어제 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4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이상의 이 상승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 시장 컨센서스는 하회했습니다. 1공장이 유지 보수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으로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4공장이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증권사 측에서는 이번 실적이 아니라 이 다음 실적을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이 증권가 측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9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선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인데요.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 브랜드를 통합을 해서 CJ 온스타일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모바일 중심으로 좀 시장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해서 35세부터 54세 여성을 겨냥한다고 하는데요. 밤 11시까지 주문하면은 다음 날까지 배송하는 내일 도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단 CJ 오쇼핑 측에서는 어제 이 거래액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인데요.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은 카지노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25,000원에서 3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이 540억 원의 이 영업 손실을 예상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4,850억 원의 영업 이익이 예상된다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 전략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 황혜수의 주력 종목인데요. 오늘 주력하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주력 종목은 SO일,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JC케미칼입니다. 네, 네 가지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와 좀 비슷한 맥을 같이 하고 있네요. 어제 출연하신 백인범의 주력 종목 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 종목은요. 정유, 배터리, 그리고 JC케미칼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장에 특히 중심을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오늘장에 특히 주력하실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우선 LG화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일 장마감 이후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40%를 뛰어넘는 후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전사업부, LG화학의 전사업부가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익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역시 정유화학 쪽의 이익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꾸준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있었던 어떤 외부적인 이슈가 해소되면서 이반영된 펀더멘털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LG화학 실적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주력할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JC케미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과 준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비율이 올해 7월부터 기존의 3%에서 3.5%로 상승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바이오디젤 전체적인 시장이 약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온전하게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10%인 글로벌 의무 혼합 비율에 맞춰서 국내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꾸준하게 상향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267억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관련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PER이 20배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 현재 주가는 그 PER 10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가격 매력도도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JC케미칼은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 1,8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오늘 황해수의 주력 종목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고수익 구조 지속이 전망되고 있는 LG화학과 또 해운 조선 사용 연료 테스트 진행에 따른 리레이티 가능성 또 실적 올해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JC케미칼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흔들리는 시장, 공매도 재개 조정 신호탄인가에 네네.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가 또 상승폭을 키워서 네네. 저는 그 전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던 날 어땠나 봤더니 코스피가 고점 경신하는 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과연 어떨까 오늘 시장은 했는데 코스닥이 2% 어제 네. 빠졌습니다. 네네. 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이탈했는데 하락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일시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예. 네, 왜냐하면은 그 주요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는 다음 달에 이제는 공매도가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코스닥 150 종목들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코스닥 150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아무래도 심리적 위축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이제는 경계의 목소리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수급 측면에서 아니면 시민적 측면에서 약간 위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변동폭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이미 뭐 하나의 불확실성은 사라졌죠. FOMC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다행히 뭐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지만은 뭐 그래도 뭐 자산 매입 계속적으로 이제는 하겠다, 주식적으로 네. 하겠다라는 것과 네. 또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FOMC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는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고요. 그렇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뭐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진 상태에서 그럼 과연 오늘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뭐 대세적인 하락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변동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봅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의 태자도 꺼내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기는 네, 하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백신과 이제 마스크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네. 이런 것들이 테이퍼링을 과연 언제 언급할 것인가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장에 아무래도 이런 미국 FOM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어떤 경계감들 네. 또 어제 마침 SKIET의 청약 첫날이었거든요. 네. 중복 청약이 가능한 어쩌면 마지막 청약일 수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네. 영향을 줬을까요? 어제는 좋죠. 네. 분명히 어제는 좋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히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직접적인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것이 이제 자산 매입 축소의 이슈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거에 이제는 목소리,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주목을 했었는데 물론 뭐 인플레이션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정을 했고 네.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을 인정한 상태지만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네. 변함이 없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의 상태로 제로 금리는 유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어제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수는 조금 빠졌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뭐 우려스러운 만큼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하나가 완벽하게 뭐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SK IE 테크놀로지 같은 케이스 뭐 지금 뭐 뜨겁죠. 공모주 철학 열기가 이제 첫날부터 뜨거웠었고요. 그 첫날의 경쟁률이 한 78대 931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첫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증거금도 22조 원 네. 역대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급 측면에서 또한 많은 분들이 또 IPO에 대한 관심을 또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많은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금지됐었던 공매도가 네. 부분 재개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개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매도 자격을 딴 개인 투자자들이 일주일 사이에 2천여 명 정도 됐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지금 뭐 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이제 딱 명수가 이제 딱 정해진 겁니다. 이 교육을 받아야지 할 수 네,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금융당국이 개인이 더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대주제 네. 제도를 개편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주제도를 좀 개편했는데 네. 글쎄요, 뭐 과거에 이제 공매도 세력이 좀 휘둘렸던 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실 뭐 정책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네. 정부가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주제도를 좀 새롭게 발표를 했었죠. 지난 19일에 개편 내용을 좀 본다면요. 개편 전에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항상 얘기했던 게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여 물량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 물량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6개의 증권사에서 이제 대여 물량이 나왔었는데 이게 2000년 2월 말에 봤을 때 6개 증권사가 대여 물량이 한 205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알이 부족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매도 개인 됩니다. 근데 물량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편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늘려줬는데 6개 증권사가 아니라 이제 17개 증권사로 늘려서 네. 총알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 금액이 2조 한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들도 이제는 이제 주식을 이 정도로 빌려서 공매도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네. 금융투자협회라든지 한국거래소에서 사전교육 20분, 그다음에 모의거래 1시간 네. 이거를 해야지만 사실 이제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투자 한도 한도화도 있죠. 투자 한도 차등화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한도가 3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거래수 5회 이상 되고 네. 누적 차입 규모가 5천만 원 이상 되면 7천만 원까지 늘려주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는 거래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 투자자가 되면은 제도 한도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차등화를 좀 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개인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참여를 좀 늘려주겠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 한 번 되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여전히 뭐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관 외국인만 공매도를 적극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그럼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매도의 영향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네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 공매도의 사실 그 긍정적인 부분은 버블을 좀 해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연준은 지금 또 버블에 대해서 일부 자산은 버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이런 좀 버블이 끼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시장 정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위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상위 종목, 거래 규모이 큰 상위 종목부터 먼저 시작을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에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대차 잔고 비율이 좀 늘어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옥석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은 뭐 대세적인 하락, 이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대세적으로 하락으로 간다.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제 옥석가리기 말 그대로 종목마다 어느 정도의 차별이 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슈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공매도 제한 금지가 해제된 사례가 딱 2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9년 5월 말, 2011년 11월 초가 그렇습니다. 이 두 기간 동안 공통점이 있다면 이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부진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최근 IBK투자증권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가치주를 중심으로 이 공매도 타격에 단기 소나기에서 피하자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 가치 탑 10 종목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3가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됐다고 판단된 종목 현대차입니다.
요즘 차량용 반도체 보릿고개 현상을 겪으면서 연일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1분기 다만 이번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차 출시와 함께 밸류에이션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분기에 북미의 제네시스 GV70, 스타리아 등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타이거 우즈가 GV80을 타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죠.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하고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제네시스의 안정성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대감이 불어나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는 신형 투싼이나 아이오닉5 같은 신차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3분기부터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공장 추가 가동률 하락은 멈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현대차 목표 주가 3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를 하면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부는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면서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전장 업체로서 LG전자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앞으로 배터리와 이 자동차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배터리와 모터, 인포테인먼트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서 구동이 돼야 하는데 LG전자는 이 모든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늘 LG전자의 든든한 효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전사업부는 계속해서 신가전, 프리미엄 가전 수요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통한 중간 지주 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SK텔레콤을 현재 가지고 있는 주주는 앞으로 분할되는 통신회사와 UICT 자산을 보유한 지주 회사의 지분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고요. UICT는 높은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SK텔레콤이 앞으로 9월에 있을 주주총회에 앞서서 이 인적 분할 이슈를 의식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여전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 SK텔레콤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공매도 타격에서 피할 수 있는 가치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사실 누가 봐도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 기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부담은 버블이 끼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 네네. 따라서 지금 FOMC 회의도 이제 지나긴 했지만 어제장에 하락했듯이 투자 심리가 과연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좀 네네. 테스트 구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네. 증권가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어떤 종목을 조심해라고 얘기를 하는지 정리를 네네.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역시나 그 과거 그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에 외국인들에게 공매도가 노출됐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미 뭐 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 기업들이 실제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차 잔고가 크게 드러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하겠다고 아예 뭐 시그널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기업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적이 부진한데 이제 퍼가 높은 그러니까 고평가됐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업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사차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한마디로 이제 신종 증권 발행을 많이 했던 갑자기 많이 했던 네네.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증권가에는 좀 조심하셔라. 예,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면 당분간은 이렇게 조심하라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본다면 시젠 같은 경우가요. 한 달 사이에 대차 잔고 비율이 한 9.2% 정도 이제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고 있고요. 또한 KMW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대차 잔고 비율이 한 14.7%에 이릅니다. 그래서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재개가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이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시 주의할 종목, 아까 그 4가지 캡처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네.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대차 잔고 비율도 체크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우상향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던데 추이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삼성전자는 한 21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좀 뜯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시킨 다음에 샀던 분들이 그 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공매도를 한 번도 공포감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이런 분들 공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체험하지 네. 못하신 분들이 이제 이거 갑자기 수급에서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제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그러니까 주린이답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가 공매도에 휘둘린다? 뭐 삼성전자가 공매도에 영향을 받는다? 사실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수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이 큰 기업이 단순히 어떤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뭐 주가가 출렁인다든지 움직인다라고는 사실 누구라도 그 말은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요, 물론 그 2011년도 아까 잠깐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재정위기 당시에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경우에는 네. 재개되고 나서 한 5.1% 당일에 좀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보합권에서 머물렀었거든요.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뭐 말 그대로 공매도 잔고 추이가 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연도 4월 5일 대비해서 70%가 뭐 대차 잔고가 높아졌다. 공매도 잔고가 70% 갑자기 높아졌다. 이렇게 나와도 사실 제가 봤을 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로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른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5월 3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지 전략 주시죠. 뭐 실적이 역시나 뒷받침돼야 된다. 네. 뭐 뭐든지 말 그대로 주식 투자라는데 기본은 역시나 그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어떤 기초 체계 어느 정도 되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적이 뒷받치는 동목 역시나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바라보면서 옥석 가르기가 분명히 돼야 된다. 공매도 재개는요, 오히려 좋은 기업과 이제는 나쁜 기업, 한마디로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과 펀더멘털 없는 기업을 좀 나눠볼 수 있는, 리스크를 네. 오히려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정의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당분간만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뭐 공매도가 재개돼서 아무래도 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3일 공매도 재개, 펀더멘털과 투자 심리의 테스트 시험대 구간이 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전문가들의 오늘장 공략주 고수의 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의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지금 3일 연속 공략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세계대전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호전을 기대하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하셔서 대덕전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환 전문가의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최근 삼성그룹의 이 상속세 관련해서 이 지배구조 관련주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고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는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해외여행이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면세점주가 수혜를 받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호텔신라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의 HMM입니다. HMM은 연일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MSCI 지수 편입 후보로 거론되면서 주가 신고가 경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프롬파스트입니다. 이 종목은 세종시 연동면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한 이슈가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되면서 주가가 껑충 뛰었는데요. 7천 원을 지지한다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의 참 좋은 여행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완제품은 물론이고 기술 노하우까지도 필요한 국가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행주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고수의 관심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잠시 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수의 픽이었습니다. 이제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이 계속해서 굿모닝 세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와 패자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시장에 꼭 잘 살아남아서 내가 시장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과감하게 또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언제나 시장에 대해서 겸손해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훈 과장의 지금까지의 모든 종목들 수익률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성훈 과장의 첫 번째 종목은 신흥 SEC였는데요. 그 우리가 선정했던 당시에 이 고점 기준으로 7.84%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컴투스, 우리 선정한 이후 고점 기준 2.82%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주간 최고가가 178,600원 8,600원 기록했고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시초가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16.82%의 수익률이 나오면서 주간 최고가 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4.8%의 수익이 나오면서 주중의 고가에 일단 목표 주가 아직 도달은 하지 않은 상태로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리뷰해 주시죠. 우선 파인테크니스의 기업 가치는 점점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번 주 초 그리고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시세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어제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 상태에서 좀 약간의 조정폭이 좀 컸었는데 오히려 지금 목표가를 설정했었던 그 가격을만 보고 추가적인 매수나 어떻게 보면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 폴더블 어떤 출시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8월이죠. 이제 삼성 쪽에서의 이 폴더블 어떤 시리즈에 대한 출시 전으로 봤을 때도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이 파인테크니스뿐만 아니라 KH바텍 같은 이 폴더블 관련주들은 유심히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폴더블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고요. 파인테크닉스 전략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실적 발표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애플 코로나 확산의 수혜 실적을 확인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확산의 수혜 실적이 나왔었던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888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실적 전망치를 체크를 해보시면 영업이익이 3,005억 원 정도로 실적 전망치가 나왔었는데요. 그에 밑도는 실적 2,888억 원의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발표됐습니다. 실적 전망을 크게 밑돌았고요. 또 앞서서 우리 최효은 캐스터가 짚어줬는데 인건비 부담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챙겨줬습니다. 네이버의 실적에 대해서 오늘 주가 영향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떨어졌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기대감이 좀 꺾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이 비대면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1분기 때 많이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 컴투스
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와 같이 그냥 올해 1분 그 작년에 연말에 상여금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뭐 게임주나 이런 인터넷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상당히 좀 지출됐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컨센서스는 인건비에 대한 반영을 하면서 측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의 반영에 의한 이 시장 예상치의 하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네.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 글로벌적인 확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연초에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주가의 반응들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변수를 주목하면서 대응할지 업종 골라주실까요? 우선 음식료 업종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좀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 장세에서 뭐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음식료뿐만 아니라 뭐 통신 업종 그리고 뭐 전기가스 이런 업종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 음식료 업종은 지금 어떤 다른 제조업이나 이 시장의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혜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약간의 좀 변수, 그러니까 이 경기와 상관없는 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뭐 1분기 또 제가 봤을 때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곡물 가격 상승이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 이 추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음식료 업체들의 이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한 이 마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네. 올해 1분기 실적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연히 어떤 이제 실적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요. 최근에 주가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 업체들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나빠진 부분도 사실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은 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식 수요나 이런 뭐 간편식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에 의한 마진율에 대한 감소 부분을 빠르게 지금 회복하는 속도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외식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서 이 펀드멘털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그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세를 저가 매수 관점으로 이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많이 세분화된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롯데칠성, 뭐 하이트젤로 같은 이 외식 수요에 있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 다른 업종과 대비해서 다른 그 음식료 섹터 대비해서는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 많이 갖고 가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2분기 때의 그 실적에 대한 하향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을 갔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품 가운데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뭘까요? 최근에 이제 기간의 매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지바이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료 첨가제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료 첨가제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사돈이죠. 뭐 새끼 돼지 쪽에서의 그 사료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나라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이 첨가제 같은 경우에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뭐 항생제나 이런 사용 금지 조처가 나와주고 있고 베트남도 이 부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생제를 대체하는 이 첨가제에 대한 수요는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글로벌 사료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2.5% 그리고 첨가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5.3%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평균으로 봤을 때도 이 사료 쪽, 자돈 사료 쪽에서는 4.3%, 그리고 첨가제 쪽에서는 9.7% 수준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떤 글로벌의 산업을 더 넘어서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리점이나 확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해외 쪽에서 실적을 더 받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지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7,830원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 정도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8,3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때문에 저는 8,300 넘다고 하더라도 보유 관점으로 우선 1차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7,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실적 예상 대비해서 현재 PER이 10배 정도 수준 되고 있는 국내 1위 이지바이오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장 갑론을박이 많은 구간이었습니다. 연준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더욱 주목되는 구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연준에서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해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자산과 주식시장 일부에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미국장이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버블을 또 해소하는 꺼트리는 그러한 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구간에 주의할 종목들 오늘 저희 시간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까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8에서 박세아 앵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굿모닝 7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만의 투자 작전 성공하세요.